네, 탐구인 시간입니다. 장원석 앵커는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동물이 혹시 뭔지 알고 있나요? 뭐 덩치 큰 동물도 위험하지만 요즘에는 이 지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모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모기는 댕기열이나 일본 뇌염 등 각종 감염병을 옮겨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탐구인에서는 30년 넘게 모기를 연구한 모기 박사 고신대 이동규 교수와 함께 이 모기의 특징과 효과적인 퇴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모기 관련해서 인터뷰도 몇 번 했고요. 네. 요즘 바쁘실 텐데요. 네. 이 모기를 30년 동안 연구하셨다고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모기를 연구하게 되셨는지 그것부터 좀 듣고서 시작을 해볼까요? 생물학과를 나왔는데요. 예. 생물학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재학 중에 곤충학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 졸업하고서 취업을 국립보건연구원 질병매개곤충과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모기와 인연을 맺게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직접 실험실에서 모기를 키우면서 연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 모기가 혹시 날아가게 되면 다시 잡아야 되고 굉장히 키우면서 또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이 좀 어려우신가요? 예, 이제 모기를 성충 케이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네. 잘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도망은 안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생물이 그렇습니다만은 어렸을 때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식물도 잘 케어를 하지 않으면 죽듯이 모기도 하루에 여러 번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다루지 않으면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지 않으면 잘 죽습니다. 예. 신경을 많이 쓰죠. 이 모기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30년 동안 이 모기를 꾸준히 연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예뻐 보이나요? 어땠습니까? 예, 이제 자꾸 보면 사실 모기가 예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확대해서 보면 더 예쁘고요. 예. 그런데 모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방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고요. 제대로 방제를 할 때 제가 이제 지도를 해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채집을 할 때도 손쉽게 채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일반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죠. 예. 방제법을 개발하고 계신다고요? 네. 예. 예, 방제법은 이제 크게 물리적 방제법, 화학적 방제법, 생물학적 방제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생물학적 방제법이 이제 천적을 이용한 것인데요. 제가 미꾸라지 천적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100마리 이상 잡아먹기 때문에 예, 지금 보건소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방제법인데 이게 이제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살충제는 사실 인자 중에서 강한 인자를 가지고 있는 모기들은 잘 죽지를 않죠. 예. 그래서 이것이 3, 4년 지나고 나면은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저항성이 얼마나 생겼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또 약실을 바꾸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 도심에서 모기가 겨울에도 보이는 게 이 건물에 있는 특정한 장소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선 도시에서 가장 흔한 종류가 빨간진모기라는 종류인데요. 이것이 월동을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근데 성충으로 어디서 월동하냐면 지하 구조물이 좀 따뜻하기 때문에 정화조 있는 그런 예, 쪽이구나. 맞습니다. 정화조에서 대발생을 하게 되죠. 네,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 2,500여 종의 모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모기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 네, 건가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56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모기 악과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순모기, 진모기가 여기 들어가고요. 뇌염모기 같은 거 다 여기 진모기에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학질모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학질모기는 다른 모기하고 달리 앉았을 때 이 복부 끝을 이렇게 들고 앉기 때문에 눈에 금방 차이가 느껴지고요. 그래서 분류를 할 때도 학질모기 학과가 따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예. 왕모기 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왕모기 학과는 다른 모기하고 달리 크기가 1.5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붙었는데요. 이건 흡혈을 하지 않는 그런 종류입니다. 커서 좀 무서워서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오히려 피를 물지 않는군요. 네, 근데 일반 분들이 그 왕목이라고 보통 하는 것은 그 각닭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가요? 예, 다른 겁니다. 아주 큰 것들. 예. 여름철에 창문 열어놓으면 이제 불빛 그렇죠, 보고 들어오는 그렇죠. 것들이에요. 그건 각닭이 과가 다릅니다. 모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왕모기는 숲속에 깊은 숲속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왕모기가 보통 모기보다 얼마나 큽니까? 1.5배 정도 큰데요. 1.5배. 주둥이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흡혈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그러면 어떻게 알을 낳느냐면 원래 모기는 산란을 위해서 흡혈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왕모기는 유충이 포식성입니다. 그래서 그 왕모기의 유충이 다른 모기의 유충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모기의 천적입니다. 예.
자, 도심에서 발견되는 모기는 뭐 한 종입니까? 아니면 여러 종입니까? 여러 종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빨간집 모기인데, 빨간집 모기.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빨간집 모기는 산란하는 장소가 아무데나 그 산란할 수가 있어요. 모기 종에 따라서 산란 장소가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모기가 산란을 할 때는 자기의 그 유충들이 서식하기 좋은 물인지를 맛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 맞는 물이 아니면 산란을 안 하거든요. 예. 근데 도시에서는 아무 그 물의 성분과 관계없이 산란할 수 있는 빨간집 모기가 산란하기 때문에 많죠. 교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연구를 하시면서 모기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사실 모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다들 싫어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는데 네.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모기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그 질병을 매개하는 모기가 일단 위험한 모기죠. 네. 전 세계에서 지금 그 가장 많은 감염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이제 그 말라리아 아닙니까? 예. 말라리아가 해마다 4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열대열 말라리가 아니고 그 치명률이 이렇게 높지 않은 그러니까 치사율이 없어요. 제로에 우리나라 것은. 그래서 예. 이런 3일열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이제 말라리아 모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내염을 매개하는 일본 내염 매개 모기. 예, 그 두 종류가 가장 조심해야 될 모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댕기열이나 지카 바이러스 유행시키는 그런 모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지카 바이러스 옮기는 흰줄 순모기가 우리나라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발병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지카 바이러스는 그 계열상 그 댕기 바이러스하고 같은 속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근데 해마다 국내 그 동남아시아 여행 갔다가 댕기열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200명 이상 환자들이 있는데 네. 그 우리나라에 와서 그 댕기 환자에게 흰줄 순모기가 흡혈했을 때 예. 감염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을 물을 때는요. 근데 아직까지는 환자가 국내에서 자체 발생된 예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그 흰줄 순모기의 양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 잡아서 100마리 중에 1마리 정도가 흰줄 순모기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그 환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거죠. 지카도 역시 마찬가지. 흰줄 순모기가 우리나라에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순모기 종류들 자체가 산란 장소가 한정돼 있어요. 주로 숲속에 나무 구멍이라든가, 나무 구멍. 예, 또 활엽수 잎이 붙어 있는 잎자루에 작은 그 물이 고여 있을 때 그런 데서 산란을 하고요. 그다음에 버려진 용기에 빗물이 고여 있을 때 거기다 산란하고, 그러니까 대형 그런 그 물에서 산란을 안 하기 때문에 산란 자체가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 수 있는 환경은 많겠지만 그럼 혹시 뭐 가뭄 때문에 물기가 좀 적어서 고인물이 없어지면 이런 순모기가 좀 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의 발생량은 기후하고 많이 관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 그 자체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대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성장 속도가 빨라지죠. 예. 그럼 일대기가 빨라지면 산란도 빨리 하게 되고 또 다시 세대 교번돼서 또 낳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양이 많아지게 되고요. 근데 강우량이 또 많아지면 또 산란처가 많아지니까 예. 그래서 또 그 모기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여름에 모기가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예. 근데 겨울철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면 어떤 점들을 좀 손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순모기 같은 경우는요, 알루 월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건 알루 월동하기 때문에 그건 방지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성충으로 월동하는 것 중에서도 숲속에 풀숲 같은 데서 월동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방지할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한다고 한다면 정화조에 있는 모기들은 거기 유충이라든가 성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정화조 같은 경우는 방지가 가능하죠. 유독 모기가 질병을 많이 옮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흡혈 곤충들이 이제 그 환자의 피를 빨게 되면은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서 발병이 될 정도가 되려면 이제 바이레미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바이러스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곤충의 바이러스를 증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기여야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염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곤충보다 바로 모기가 이제 그런 능력이 있고요. 모기도 아무 바이러스를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특정 종만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해당 모기가 이제 전염을 시키는 거죠. 이 모기로 요즘에 가장 뜨거운 이 전염병이 지카 바이러스인데 네. 다른 또 새로운 전염병,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이 새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카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 이제 아프리카가 원산인데 이것이 이제 그 남미에서 퍼져서 우리가 알게 된 것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또 바이러스가 나온다. 그렇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 또 발생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17년 전 1999년도에 미국의 뉴욕에서 처음 발생이 됐는데 예. 미국 당국에서 이게 무슨 질병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거니까요. 근데 이게 웨스트나일 이제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간혹 환자들이 나왔었는데 예. 그런 질병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온대 지역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옮길 수 있는 매개 곤충이 또 빨간 진목이에요. 예. 그래서 그건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러면 뭐 밑에 남부지방이라든지 더운 뭐 제주도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가장 먼저 들어온다면? 네, 그거는 이제 그 댕기열이라든가 예, 또 예.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댕기열이 일어나는 국가의 가장 추운 그 계절의 평균 최저 기온이요, 그 10도입니다. 그러니까 10도 이상이 왜 10도로 되어 있느냐면요, 10도가 돼야 모기들이 계속 성충으로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그 평균 기온이 5.5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온난화가 계속 지속이 돼서 이제 그 더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제주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곳이 되겠죠. 모기를 좀 가장 효과적으로 잡거나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 모기 방제는 성충인 경우는 날개가 있으니까 다 퍼져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충의 경우는 모기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 또 발생하는 장소, 요런 데 모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다 이제 성충 방지를 하고요. 유충은 또 물에 산다는 한정적인 그런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기가 많이 발생되는 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기 박사님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모기 잘 물리세요? 잘 안 물립니다. 잘 안 물려요. 그래서 모기에 애정을 갖고 연구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모기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여러 가지 뭐 모기만의 특징도 발견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모기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선 모기가 주둥이가 7개로 되어 있다는 거는 아마 다른들 모르실 겁니다. 그래요? 한 모기의 주둥이가 예, 주둥이가 7개인데 우리 눈에는 하나로 보이죠. 그렇죠. 그 하나 속에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6개가 우리 피부 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예. 네. 그래서 다 분업적으로 돼 있어요. 타액을 뱉어놓는 타액관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타액관은 타액을 뱉어놓고 또 흡혈을 하는 흡혈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톱날 같은 써는 그런 그 날이 2개가 있는 게 있고요. 또 송곳같이 아주 가는 침이 또 2개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재밌고요. 그리고 또 교미를 할 때는요, 수컷들이 공중에 한 2m에서 2.5m 정도 높이로 수백 마리가 올라갑니다. 예. 거기서 정지비행을 해요. 오. 그러면 정지비행을 하면 거기서 이제 날개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죠. 예. 그러면 그 음파가 종마다 소리가 다 다릅니다. 파장이 달라서 같은 종의 암컷이 그 파장을 감지하고 올라갑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암컷이 수컷을 고릅니다. 예. 그런 게 재밌죠. 마지막으로요. 교수님 연구 목표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미꾸라지 천적을 지하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가장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매운모기가 논에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논에서 미꾸라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살충제의 그 감수성, 즉 그 살충제가 얼마나 잘 듣는가. 왜냐하면 강한 인자를 갖고 있는 것도 살아남기 때문에 네. 그런 감수성 실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모기에 대해서 모기 박사님으로서 많은 연구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이동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